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마입니다. 오늘 채무자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대출도 잘 이용하지도 않은데 왜 신용이 이렇게 하락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신용 등급이 몇 등급이신데요? 그러니까 나이스 6등급이라고 합니다. 이용 중인 대출이 있어요.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하나 말고는 없다. 그래요?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하나 있는 걸로 6등급이면 너무 등급이 낮은데. 그런데 제가 한마디 했죠. 고객님, 세상에 이유 없이 신용 등급이 하락하진 않아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시 뭐 이전에 뭐 신용에 문제가 있었나요? 그런 것도 없대요. 오, 그래? 혹시 신용카드 이용하세요? 이용하고 있다고. 현금 서비스나 카드로는 이용하십니까? 카드로는 이용 안 하는데 현금 서비스는 한 번씩 이용한다고. 아, 그래요? 이제 점점 압축이 돼가죠. 현금 서비스 얼마나 자주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그냥 현금 필요할 때마다 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발견이 된 거죠. 그때라는 것은 곧 자주 이용한다는 뜻이 돼요. 자주 이용한다라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제 영상 보면 중간중간에 수도 없이 말을 했어요. 이 현금 서비스의 안 좋은 점, 이 단점, 그리고 카드론에 대한 단점,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도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직도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뭐 신용하고 뭐 그런 관련 없이 쉽고 편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카드론하고 현금 서비스의 정말 안 좋은 점을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카드론하고 현금 서비스, 즉 카드론은 제가 좀 옛날 사람이어서 카드론 현금 서비스가 입에 붙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카드론이라고 안 하고 장기 카드 대출이라고 하죠. 대출. 그리고 현금 서비스. 너무 위에다 썼나? 그리고 현금 서비스. 이것을 단기 카드 대출이라고 요즘은 이렇게 부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나같이 이제 좀 나이 좀 먹어가는 사람들. 자, 제가 카드론은 그랬어요. 카드론은 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뭐야, 아까는 뭐 안 좋다면서. 그러실 수 있는데, 맞아요. 신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수시로 이용, 이 이유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도가 1,000,000원이야.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돈은 100만원만 있으면 돼. 그럼 100만원 쓰면 나머지 900을 못 쓰나요? 그렇지 않죠. 100만원 썼어도 이거 한 달 지나고 보니까 돈이 또 필요하네. 200을 또 썼어. 이러면 안 되네. 또 필요하네. 또 200 썼어. 그러면 안 돼. 계속 달달 이렇게 뭐 쓰는 거예요. 쓰고 점점점 쓸 때마다 신규 대출이 발생하게 돼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사야. 카드 한 군데에서 그냥 카드론만, 두 군데도 아니야. 그냥 한 카드사에서 그냥 이용했을 뿐이야. 그럼 한 카드사니까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안 그래요, 절대로. 껌껌이 신규 대출. 바로 이 신규 대출이란 게 발생이 됩니다. 난 카드론 하나만 이용할 뿐인데 나는 벌써 대출 건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00원이야. 1,000,000원 한대야.
아, 진짜 딱 500이 필요해. 가지고 다음 달에 500을 딱 썼어.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안 썼어. 그냥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거든. 이런 경우에는 대출 건수가 딱 하나 생기는 거예요. 비록 한 건 생겼다 해서 신용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락해요, 똑같이. 하지만 한 건 생겨서 하락하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 이렇게 생겨서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차이가 틀리죠. 그래서 카드론을 자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얼른 내가 당장 급하니까 저 채무자분들이 이래요. 아, 제가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소액 정도 필요한데 어떻게 안 될까요? 신용대출 안 될까? 그래요? 야, 이렇게 보니까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나와. 자격이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금융권 뭐 정부지원 상품이나 이런 거 저금리가 안 돼. 그러면 이금융권에 중금리 혹은 고금리가 돼. 근데 금액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뭐 그냥 소액 몇백 정도 필요한 거야. 그럼 혹시 카드론 안 되세요? 아, 카드론 되는데요. 그럼 차라리 카드론을 이용하세요. 카드론 안 좋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잘못된 이제 이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냥 이거 한번 딱 이용하고 말면 괜찮아요. 차라리 이금융권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신용점수가 덜 하락해. 이금융권이 예를 들어서 5가 하락한다. 그러면 카드로는 뭐 한 3이나 하락할 거예요. 3, 4, 5보다는 적어요. 낮아요. 어찌됐든. 근데 2건, 3건 이렇게 이용해버리면 이제 이금융권 한 번 이용한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 번 이용하고 말 거라면 소액이고 그러면 차라리 카드로 이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금액이 좀 많이 필요하거나 자주 이용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한 방에 받아가지고 차근차근 써야죠. 이제 이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니면 아니어도 쓰지 마세요. 아니어도 쓰지 마시고. 자, 이렇게 카드로는 자주 이용한 문제인데 또 하나의 단점이 더 있죠. 바로 월 납입 금액이죠.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카드로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부하는 방식이 있고 이자만 납부하다가 거치 기간이 끝나고 원금하고 이자 같이 납부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일시상환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일시상환은 잘 선택을 안 하죠. 왜? 만기 때 뭔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만기 때는 돈 없으면 어떻게 답답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나는 어떻게 해서 대출 빚을 갚아 나가야 되니까 처음부터 그냥 원금하고 이자 같이 내려다 라는 분이 있고 지금은 좀 빡세니까 힘드니까 이자만 좀 내다가 뭐 6개월이나 1년 뒤부터 그때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한번 납부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자만 납부할 때는 부담 없어요. 이자가 아무리 높잖아요. 대부업체 24%, 월로 따지면 2%, 1,000만 원 빌리면 이자가 20만 원이에요. 와, 20만 원 이자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내가 한 달에 20만 원만 갚아 나간다는 건 내 생활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진 않아. 이자가 많아서 아까운 것이지, 내가 이자를 못 갚을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자를 10만 원만 내더라도 원금이 붙어버리면은 이게 20만 원, 30만 원 돼버려요. 부담이 돼요, 이제. 본인한테. 근데 카드로는 상환 기간까지 짧아버려요. 상환 기간이 보통 2에서 3년이에요, 3년. 길면 3년, 안 그러면 2년, 1년짜리도 있고 그래요. 1,000만 원짜리를 5년으로 쪼개서 나누면 이제 금리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30 얼마, 40만 원 가까이? 40만 원 좀 안 될 거예요. 30 얼마씩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3년짜리다. 그럼 50만 원 올라가 버려. 2년짜리다. 60만 원 올라가 버리고. 상환 금액이 확 커져 버린 거죠. 상환 기간이 짧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져 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상환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카드로. 상환 금액이 너무 많다 이거죠. 납입 기간이 짧다라는 그 단점이 있고요. 자, 카드론의 단점을 얘기했어요. 이제
현금 서비스의 단점을 한번 볼게요. 현금 서비스는 카드 한도 내에서 이것도 똑같이 수시로 이용이 가능하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내가 그 한도 내에서는 계속 쓸 수가 있어. 정말. 근데 바로 일어나는 단점. 매달 일시 상환이에요. 카드로는 한도가 예를 들어서 500이에요. 내가 이번 달에 일이 좀 생겨가지고 카드로 한도를 좀 썼더니 500 다 써버렸어. 근데 다음 달에 500을 다 내야 돼요. 근데 내 월급이 300이에요. 500을 어떻게 내? 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없으니까. 생활도 해야 되고. 근데 이 단기 카드 대출의 이 장점이자 정말 큰 단점이 다음 달 이용 한도를 당길 수 있어요. 내가 이 500 갚으면 다음 달에 또 500 또 한도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안 갚아도 이미 발생이 돼 있어. 그걸 받아가지고 이걸 갚잖아요. 또 그 다음 달 되면 그 다음 달 것도 미리 받아갖고 가고. 뭐라고 하죠? 돌려막기죠? 돌려막기. 어찌됐든 이번 달에 이걸 못 갚으니까 다음 달 거 미리 땡겨가지고 갚으니까 편하긴 해. 근데 이게 계속 돌다 보니까 돌려막기가 되는 거예요. 돌려막기 되는 게 뭐예요? 이분은 매달 신규 대출이 발생되는 거예요. 신규 대출. 매달 발생돼.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세상에 달마다 대출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현금 서비스는 달마다 대출이 돼. 그러니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자, 카드로 보세요. 어찌됐든 10번이고 100번 아니지만 10번을 썼다게. 이 한도 다 썼어, 그래서. 그럼 이제 더 이상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갚아 나가는 것만 남아있어요. 그래, 내가 썼으니까 내가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갚아 나가지. 계속 갚아 나가. 더 이상 뭐 쓰지도 못하지만 쓰지도 않고 열심히 연체 없이 잘 갚아. 그럼 이분은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올라가요. 점점 조금씩 올라가. 카드 대출? 이거 한정 없어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밑바닥까지는 안 가요. 밑바닥은 뭐 연체자나 아주 신용에 문제 있는 사람만 밑바닥 하는 거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저 등급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는 그나마 갚아 나가면 올라가기라도 하지. 여기는 바닥까지 떨어지잖아요. 올라가지도 못해. 왜? 올라가고 싶어도 또 대출 받아오는데? 올라가려면 또 대출 받아오고, 올라가려면 또 대출 받아오고. 못 올라가게 계속 막는 거예요, 내가 막.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로 계속 너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하고. 등급이 좋아질 수가 없죠. 자, 이 카드로 나오고 현금, 이 장기 카드 대출하고 단기 카드 대출. 이걸 많이 이용하면 이제 정말 이제 큰 상황이 벌어지죠. 내가 직장이 뭐 좋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월급 300씩 받고 대출 없이 잘 살았어. 근데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카드로 나고 현금 서비스를 갖다 썼어. 따로 대출까지 받을 정도 아니니까. 근데 그걸 계속 그렇게 이용을 했어. 그런데 어머나 이번에 일이 터졌어. 목돈이 큰 돈이 좀 필요한 일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은행이란 곳을 그래 이제 나도 금융사라는 데를 은행이란 곳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출 좀 받아야겠다. 은행에 딱 갔는데 은행에서 안 돼요. 단방에 안 돼요. 왜요? 카드로 나고 현금 쓰면 많이 이용하시네요. 이게 이제 정말 큰 문제죠, 이게.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안 쓰면 다행이죠. 안 쓰면 에이 그래 씨 없는 대로 살지. 근데 그걸 없는 대로 사는 내용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럼 어떻게? 돈 어디서 구해? 이제 은행고 안 되니까 어디 가야 돼? 이금융권 가야죠. 이금융권. 이금융. 금리 10% 중후반짜리 이제 이용해야죠. 높게는 뭐 20%짜리도 있고. 여기서 이용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연홈 갚아야 되죠. 연홈 갚아야 되죠. 연홈 갚아야 되죠. 월 납입 금액이 요만큼에서 확 늘어나 버린 거 이제. 오메. 이 사람 죽겠네. 우리 새끼들 사탕 하나도 못 사주겠네. 이제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애들하고 짜장면 하나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 생활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또 대출 받아. 다음에 어디 받아? 이제 대부업체 가는 거예요. 대부업체까지 가고 나면 이제 인원 갚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은행 근처도 못 가요 이제는. 냄새도 못 맡아.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 고금리 덫에 빠진다는 거 이거.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만 아니면은 처음부터 얘를 이용했다면 저금리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천천히 차근차근.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5천이야. 근데 은행에서 나 이번 달에 1,000만 원만 필요하고 1,000만 원 받았어. 그러면 다음에 또 돈이 필요할 때 은행 가면 안 해줄까요? 은행 1,000만 원 있네요. 못 해줘요. 이럴까요? 안 그래요. 신용 등급 뭐 연체해가지고 신용 등급이 낮아지지 않는 한은 연봉이 5천이고 회사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중간기업, 중견기업 정도 된다. 뭐 솔직히 일반 기업이어도 5천이면은 대출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럼 은행에서 또 더 해줘요. 뭐 2천이고 3천이고 더 해줘요.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만큼은 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한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 은행부터 이용하게 되면. 근데 은행이 아닌 내가 손 씻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여기부터 이용해버린다. 혹은 여기 이런 분도 많아요 진짜. 저한테 진짜 전화 오면 저한테 제가 뭐 혼낼 이치는 아니지만 한마디씩 꼭 합니다. 은행 갈 수 있는데도 안 가시는 분들. 돈으로 메꾸세요 그럼. 이자 높은 거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좋아요. 은행 안 받고 이금융권 이용한다 그러면 신용등급도 나쁘지 않고 대출도 별로 없으니까 대출 잘 나오죠. 저 실적 많이 올라가고 월급 많이 타고 우리 애들 사탕 하나 더 사줄 수 있고 저는 좋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이용해버린 채무자는 어떻게? 높은 이자 쓴 것도 아깝지만 다음에 또 대출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 더 높은 이자 받아야 돼 이제. 제발이지. 오늘도 그분 제 영상 보시면 오늘 그분 내 얘기구나 라고 싶으실 거예요. 반드시 여기부터 이용하셔야 돼요.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내가 앞으로 돈을 쓸지 안 쓸지, 돈이 필요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하냐고. 차근차근 순서 안 밟아 나가면은 좌우간 여기에 빠져서 고금리에 덫이라는 곳에 빠져가지고 이 늪에 빠져서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헤쳐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빠져 더. 결국에 그냥 투손 투발 달 두드려야지. 아이고 배째라고 개인회생이나 이런 거 신청해야죠. 그러니까 진짜 이거 수십 번을 했는데 수십 번. 카드로 현금 서비스 쓰지 마세요. 특히 현금 서비스 쓰지 마세요. 수십 번, 아니 수십 번이 뭐예요? 제 영상, 웬만한 영상이 다 들어가 있을걸요. 제발이지.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고치겠죠. 안 보신 분들이 문제지. 자, 어찌됐든 보신 분들은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현금 서비스만큼은 아니면 지금 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은행 가봐가지고 혹시라도 대출이 된다면 그거 받아가지고 현금 서비스 먼저 상환을 다 해버리세요. 그 외적인 다른 신용대출이 되면 그거라도 받아갖고 상환하시고.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는
혹시라도 모르고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신 분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